안녕하세요. 최항수의 팩트체크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가편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단순하고 핵심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런 상권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 상권 말고 그 상권 내에서 상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가는 단순하게 어떤 상가뿐만 아니라 상가의 종류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는 상가의 몇 가지 종류들로 한번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이런 상가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상가들, 또 괜찮은 상가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구분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것이 완벽하게 딱 100% 맞는 기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상가의 종류들 중에 제 첫 번째는 뭐냐면 단지 내 상가입니다. 단지 내 상가 아시죠?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특지개발지구에 있는 신도시를 건설할 때 거기에 공급되는 그런 주택에서 딸려 있는 그런 상가들, 이런 상가들인데요. 이런 단지 내 상가는 주로 우리가 따져볼 때는요, 먼저 우선 상가의 위치가,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주요 동선에 위치하는가를 파악해야 되고요. 보통 단지 내 상가는 이제 생활 밀착형 업종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단지 내 상가 입구에 코너 자리에 한 20평대 이상이다 그러면 파리바게스라든가 아니면은 콧뚜러져 빵집이라든가 김밥지옥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또 아래쪽에는 약간 중급의 어떤 마트라든가 뒤쪽에는 크린에이드라든가 크린토피아라든가 이런 세탁 편의점 같은 게 들어가고요. 또 당연히 이제 입주하고 전세, 월세, 그다음에 매매를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든가 2층에는 학원이라든가 병원 같은 것들, 1층에 약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단지 내 상가는 보통 이제 상가의 특성상 업종 변경이 좀 어려운 편이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지 내 상가에 혹시요, PC방이라든가 또 당구장이라든가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단란주점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예,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동네에는 그런 데도 있을 수는 있긴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보통 이렇지 않나요? 내가 상가 주인이다. 상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월세를 더 많이 주겠다, 수익률을 더 높여주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선택이 불가능하다면 그렇게 썩 해피한 어떤 그러한 추억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아까 얘기했던 PC방이라든가 또 유흥점이라든가 또 당구장 이런 것들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지 내 상가의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이러한 학교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단지 내 상가 근처에는 대부분 그런 학교와 연접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아서 그러한 업종이 들어오기 대단히 어렵고요. 또 실제로 또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사가 또 안 되고 하니까 단지 내 상가에 들어가는 업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정적인 데다가 그 업종 자체가 상당히 많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들어오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지 내 상가들이 나중에는 조금 뭔가 슬럼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특지개발지구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신도시 들어올 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 같은 경우 굉장히 입찰 경쟁률이라든가 예가를 정해가지고 채권 입찰제로 했을 때 원래 예상했던 금액보다 2배가 더 이상 높은 금액을 낙찰이 됐다는 둥, 더 높게 됐다는 둥,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단지 내 상가들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또 안정적인, 또 2000세대다 3000세대다 그러면 안정적인 어떤 고정 수요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선택의 폭이 상당히 낮은 것들이 단지 내 상가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단지 내 상가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낡아지는 시절이 오잖아요. 15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그러면 단지 내 상가의 1층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있는 그러한 업종들이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밖에 안 남습니다. 예전에는 처음에는 다른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왔다가 분식점이라든가 많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되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실밖에 안 남아 있을 정도로, 그러한 업종이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영업을 영위해서 임대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임차인들의 종류가 굉장히 한정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요. 오래된 단지내 상가 치고 수익률 좋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월세가 연체된다든가 상당히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서 단지내 상가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차저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또 듣기에는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듯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듯한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딱 세 글자로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단지내 상가라고 딱 쓰시고 그 옆에다 이걸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딱 임팩트 있게 알아듣기 쉽게 딱 세 글자로 말씀드릴 건데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어떤 게 예상하십니까? 세 글자로? 예. 하지마. 하지마! 단지내 상가 뭐라? 결론이 뭐다? 하지마. 단지내 상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셨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가의 하나의 종류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죠. 단지내 상가.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뭐 상가의 종류들 중에 또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테마상가라고 혹시 아세요? 테마상가 뭐죠? 동대문에 가면 밀리오레라든가 헬로 APM, 굿모닝 시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맥스타일, 두타, 라모도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테마상가, 의류 테마상가 말씀드린 거고요. 공구상가, 뭐 공단 근처에 있는 그런 공구 테마상가, 또 전자 테마상가, 뭐 신도림에 있는 테크노마트라든가 뭐 구이동에 있는 테크노마트, 그 다음에 또 뭐 부산에 가면 부산에 뭐 그 김해 가는 쪽에 르네시대라든가 뭐 대전에 가면 만년동의 KBS 건너편에 있는 대전 전자 뭐 상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보면 굉장히 1층이라든가 들어가는 초입 같은 데는 괜찮은 것 같지만 2층이나 3층 정도 올라가면 정말 공실 많거든요. 특히 동대문에 있는 굿모닝 시티라든가 그 다음에 밀리오레라든가 헬로 APM 같은 데 3, 4층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런 상가들은 뭐 1.5평씩 또는 2평, 3평 아니면 2.5평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2.5평짜리 옷가게 하나, 뭐 아니면 뭐 2평짜리, 1.5평짜리 옷가게 하나가 뭐 각각의 분양이 됐었고 거기에 각각의 임차인이 있고 그게 이제 상가 하나 이런 건데 그런 상가들 가보면 3층, 4층 같은 데 가면요. 옷가게인데, 옷테마 상가죠. 동일한 업종이 있는 임대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데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또 뭐 약간 부업, 뭐 요즘에 뭐 원잡, 투잡 갖고 못 먹고 산다라는 얘기 많이 하니까 쓰리잡, 포잡까지 생각한다면 뭐 그런 거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 가서 임대료 없이 장사할 수 있습니다. 뭐 물건이요. 앞에 있는 청평화 상가라든가 동대문 종합상가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유유워스라든가 이런 데 가서 거긴 도매 쪽이니까 그쪽에 가서 뭐 나름대로의 감각과 실력으로 잘 옷들을 구매를 해서 그런 또 소매 상가인 그런 상가에 가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있는 그런 접해 있는 그런 상가들에 가서 잘 디스플레이해서 단골들 생기면은 뭐 나름대로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상가 주인이 있는데 왜 임대료를 안 받을까요? 임대료를 만약에 뭐 안 받는다 치더라도 만약에 그 상가가 공실이 나서 비어 있으면 거기에 딸려 있는 그 상가의 관리비는 누가 납부합니까? 분양받은 상가 주인이 할 거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냐? 임대료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발 임차인님 제발 들어오셔서 나 대신 관리비 내시고 장사라도 하시면 임대료 안 받겠습니다. 관리비만 내주시면 백골난망이겠습니다. 이런 식의까지 망가져 있거든요. 동대문에 있는 뭐 G모 그 테마 쇼핑몰 같은 경우 한 2억 5천 정도의 2.5평짜리 상가들을 예전에 처음 초기 분양할 때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 가서 보면 정말 3, 4천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투자해서 만약에 내가 1억짜리 주식, 뭐 1억 원의 어떤 위탁잔고를 가지고서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10분의 1 토막 났다, 상장 폐지가 됐다, 20분의 1 토막 났다 이런 얘기 가끔 왕왕 들어보는데 그 흔한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이런 멋진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 테마상가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테마상가 치고요. 아무리 위치가 좋고 입지가 좋고 초역세권이고 심지어는 전철역하고 지하로 이렇게 아예 그 건물하고 바로 관통돼 있고 연결이 되는 그런 상가라 하더라도 테마상가 치고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즉 좋은 위치가 결국에는 그 컨셉 자체가 좋은 위치를 말아먹는 듯한 그러한 것들이 테마상가니까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테마상가 뭐 아까 얘기했듯이 단지내 상가 하지마 했듯이 뭔가 다르게 테마상가를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뭐 정의를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전 이렇게 딱 한 글자로 얘기하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한번 쓰는 내용들 한번 보시면 테마상가의 정의는 바로 뭐다? 요겁니다. 뭐죠? 꽝! 테마상가 꽝! 뭐 하지마 정도가 아니야. 그냥 꽝이야, 꽝. 이미 갖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어떤 식으로든 해서 일단은 탈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전의 상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도 역시 탈출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오래 가지고 있어봤자 별로 득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상가가 있는데 주상복합 상가라고 있잖아요. 주상복합 상가가 뭐죠? 1층부터 3층, 4층 뭐 이 정도까지는 상가가 있고 그 위에 부분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 그러한 상가를 주상복합 상가라고 하죠. 나름대로 이제 주상복합 상가는 수요층이 또 고정이 돼 있고 확보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바로 위쪽에 있는 주상복합 상가에 거주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거주자들이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오면 바로 1층에, 2층에, 3층에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또 식당도 있고 뭐 뭔가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주상복합 상가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주상복합 상가가 분양가가 무지 비쌉니다. 이게 참 엄청나게 비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혹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동네라고 하더라도 일반 직사각형으로 짓는 어떤 판상형 구조의 일반 아파트하고요. 주상복합 아파트하고 분양가를 비슷한 평형대를 비교해 보면 분양 당시의 분양가를 보면 주상복합이 더 비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좀 고층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를 보면 철근 같은 걸 갖다가 이제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또 거푸집을 싸고 거기다가 그 시멘트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다음에 타설이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한 20일 간격의 양생, 그러니까 말려서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래서 뭐 그 아파트 이제 내력 기둥이라든가 내력벽 같은 거 뜯어보면 거기에다가 철근 가닥이 이제 들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층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해야 되니까 뭐냐면 약간 H빔이라고 해서 쇳덩어리 같이 생긴 이런 H빔 이런 강제, 쇳덩어리죠. 이런 강제로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철근을 넣는 그러한 건축 구조보다는 훨씬 건축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증가된 건축비를 주로 아파트에도 분양가에도 반영을 시키지만 아무리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을 시킨다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의 어떤 일반적인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개무시하면서 그렇게 무조건 비싸게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주로 그렇게 일반적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보다는 조금 비싸게 건축비가 좀 많이 들어갔으니까 비싸게 분양한다 하더라도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는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한 어떤 가중된 건축 비용을 할증된 건축 비용을 주로 어디에다 덤태기를 씌운다? 네, 주상복합 상가 쪽에다 엄청나게 덤태기를 씌웁니다. 정말 분양가 높은데요. 뭐 막상 가보면은 상권이 형성이 안 돼서 정말 공실인데도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주상복합 상가도 역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주상복합 상가를 갖다가 앞에 얘기했던 뭐 단지나 상가라든가 테마 상가처럼 한 단어로 또 정의를 한다면 이번에는 네 글자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복합 상가의 정의는 뭐다? 네. 하지 말걸. 네 글자로. 하지마 정도는 아니지만 하지 말걸.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차 떼고 포 떼고 그러면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야? 뭐 상가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야? 계속 아파트 하라는 얘기야? 요즘 아파트도 많이 올랐고 또 뭐 그런데 뭐 지금 뭔가 또 내가 또 직장 생활 하거나 아니면은 또 노후에 나름대로의 캐시플로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하는데 예금은 너무 수익률이 낮고 뭘 하라는 얘기야? 주식은 불안하고 상가 같은 거 알아봐서 이 영상 보고 있는데 그러면 포 떼고 차 떼고 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뭘 하라는 얘기야? 라고 한다면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바로 구분 근린 상가입니다. 구분 근린 상가 개념이 잘 안 잡히실 텐데요. 우리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시면 이런 구분 근린 상가는요. 들어가는 건물 입구에 이름이 레떼루가 달려 있습니다. 건물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슨 무슨 프라자, 무슨 무슨 타운, 무슨 무슨 빌딩 이렇게 돼 있고요. 1층의 상가들 12평, 13평, 15평 형태로 이렇게 잘라서 뭐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팔았고요.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또 2층에 있는 그러한 뭐 201호, 202호는 좀 1층보다는 약간 사이즈가 크게 해서 쭉쭉쭉 잘라서 이렇게 팔고 3층, 4층, 5층 아마도 가서 보면 중심상업지역 안에 있는 뭐 프라자 상가 같은 거, 뭐 무슨 타운 상가 같은 거, 뭐 그래서 구분해서 분양한 구분 근린 상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상가들이 그나마 업종 제한도 별로 없고요. 보통 1층에 뭐 있습니까? 약국 있고요. 그다음에 명랑 핫도그 있고 백다방 있고요. 주시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야채 가게라든가 뭐 이런 어떤 채소 가게 같은 거, 그다음에 반찬 가게 이런 것들도 있고 블루클럽 있고요. 그리고 또 편의점 있고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2층에는 뭐 있습니까? 2층에는 이바동 감자탕이라든가 칭칭차이나라든가 채선당이라든가 뭐 놀부보쌈이라든가 이런 거 있고요. 3층에 뭐 있습니까? 3층에는 뭐 병원 있고요. 그다음에 4층에 뭐 있습니까? 학원 있고요. 5층에는 고시원, 고시텔, 오피스, 사무실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4층에서 5층, 5층에서 6층, 7층 정도 되는 이런 규모에 있는 그러한 상가들. 이런 구분 근린 상가들은요, 대부분, 상권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아케이드형 상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상가들이 다 포진해 있고, 골목골목 어디를 가더라도 상가들이 포진해 있는 이런 지역에 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물론 불황에 따라서 공실이 생기고, 장사가 잘 안 되고, 영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식의 반등이 오거나 하면 다시 상권이 되살아나거나 하는 데는 이런 근린상가, 구분 근린상가들이 가장 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린상가들이 그나마 이런 상가들 중에선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면에서는 앞에 있었던 단지내 상가라든가 테마 상가라든가 그다음에 뭐 주상복합 상가보다는 훨씬 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걸 누가 몰라? 근데 비싸잖아. 얼마나 비싼 줄 알기나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구분 근린 상가, 프라자 상가, 그 다음에 이런 상가들이요. 처음에 특지 개발이 되거나 이런 구분 근린 상가들을 분양했을 때 분양받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상가들 중에 분양받고 나서 10년 지나고 7년 지나고 했을 때 분양가보다 훨씬 매매가가 높은 그러한 상가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뭐 코너 자리에 약간 뭐 들어가는 어떤 상권의 초입 입구에 무슨 별다방 자리라든지 스타벅스 자리라든지 맥도날드 자리라든지 버거킹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들 정도 빼고는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때는 약간의 팁이 있는데 어떤 팁이 있냐면 이런 상가를 사실 때는 먼저 분양을 하고 나서요. 한 7년, 8년 정도 지난 그러한 구분 근린 상가, 프라자 상가를 한번 공략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때쯤 되면 유동인구의 어떤 통로라든가 동선, 그리고 그 상가를 분양받았을 때 정말 슬프게도 안 좋게 되셔가지고 한번 엎어지고 망가지고 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서 정말 원래 있는 가격으로 순수한 금액으로 되돌아가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런 정도 때를 기다려서, 그러니까 낡은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새로 분양한 상가가 아닌 이런 쪽에 공략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분 근린 상가도 앞에서 봤던 그러한 세 가지의 경우를 놓고 봤을 때 한 단어로 만약에 요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딱 한 글자로 이번에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글자, 1음절에 한 글자로 구분 근린 상가 이런 것들을 프라자 상가를 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생각나신 게 있으세요? 네, 저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해, 네? 해, 사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가의 종류 크게 4가지 분류로 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이 단지내 상가라 하더라도 테마 상가라 하더라도 또는 주상복합 상가라 하더라도 정말 좋은 그런 상권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영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뭐 굉장히 매매가격도 가격도 높은 지역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러하더라 라고 할 수 있으니 이럴 때는 구분 근린 상가가 가장 세이프티하고 안전한 그러한 투자의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겠다. 물론 구분 근린 상가조차도 상당히 안 좋은 지역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룰에 따라서 상권들이 형성이 되고 상가들의 가치가 결정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가들의 종류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멋진 내용으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